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쓰는 식용유는 과연 괜찮은 걸까? 나는 지금 잘 선택하고 있는 건가? 자, 오늘은 요리에 사용하면 안 되는 최악의 기름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 기름은 바로 다중불포화 지방 비율이 높은 정제식물성 식용유예요. 이름이 어렵죠. 카놀라유, 콩기름, 포도씨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같은 기름들이에요. 원래는 저도 그냥 세일하면 샀어요. 독은 아닙니다. 근데요, 계속 가열해서 쓰는 조리용이라면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그래도 다들 쓰는데 이 생각 아직도 하고 계시다면 정상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뭐가 최선의 선택인지 같이 정리해봐요. 이런 정제식물성 식용유를 둘러싼 논쟁이 극단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제식물성 식용유는 염증 폭탄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형 연구 결과들을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정제식물성 식용유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식용유를 쓰는 방식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식용유는 보통 어디다 쓰이죠? 튀김, 볶음, 부침, 그리고 무엇보다 가열을 반복하는 조리에 많이 쓰여요. 다중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은 구조적으로 열과 산소에 취약해서 고온에서 산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맛도 변하고 냄새도 변하고 몸속에서는 불편한 물질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제식물성 식용유가 독은 아니다. 다만 조리용으로 계속 가열해서 쓸 땐 굳이 이 기름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최고라면 그것만 쓰면 되잖아. 맞아요. 저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폴리페놀 같은 좋은 성분도 있고 풍미도 좋고 식탁에 올렸을 때 건강한 선택 느낌이 확 나죠. 근데 집밥을 해보면 현실은 이래요. 매일 볶고 굽고 부치기에 막 쓰기엔 좀 비싸고요. 한식은 마늘, 고추장, 간장, 된장 향이 좀 강한데 올리브 향이 겹치면 뭔가 따로 논다는 느낌?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의 장점인 폴리페놀은 고열 조리에서 의미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솔직히 좋은 오일을 프라이팬에 붓는 순간 마음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름과 현실적인 조리 기름은 다를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정제 올리브 오일가 있겠죠. 엑스트라 버진은 풍미가 좋고 생으로 먹기도 좋고 마무리용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제 올리브유는 향이 덜하고 발연점이 더 높아서 우리가 평소에 조리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은 발연점이 낮거나 높다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에서 같은 온도에서 가열했을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해바라기유보다도 유해 물질이 덜 나왔다는 결과도 있어요. 즉, 그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현실에서는 안정성도 봐야 되겠지만 가격, 향, 범용성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매일 하는 볶음이나 부침, 구이 같은 조리에는 정제 올리브유, 제가 쓰는 퓨어 올리브유가 가장 밸런스가 좋은 것 같고요. 향도 강하지 않아서 한식에 덜 방해가 되고 엑스트라 버진보다 부담 없이 쓰기도 좋고 고열 조리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아보카도 오일도 요즘 고급유 느낌으로 많이들 찾죠. 아보카도 과육에서 나오고 비타민 E나 항산화 성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신뢰도예요. 일부 조사 중에서는 시중 아보카도 오일 중에 다른 기름, 대두유나 카놀라유 같은 거를 섞어서 파는 경우, 또 산화가 되게 심한 경우, 심지어 아보카도 오일이 거의 없거나 0%에 가까운 제품까지 보고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역사가 짧다 보니까 올리브 오일처럼 엑스트라 버진의 정의나 등급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된 시장이 아니라서 소비자가 라벨만 보고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보카도 오일은 좋을 수는 있는데 리스크가 있다. 특히 브랜드 검증이 어렵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남아요.
정제 과정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현실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만 쓰기는 힘들어. 또는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도. 그럼 나는 뭘 써야 돼? 그래서 제가 내린 현실적인 루틴은 이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로 기름 자체를 최소로 써야 되겠죠. 볶음도 기름을 붓지 말고 코팅팬에 물이나 육수를 활용할 수도 있고 분무 오일로 아주 얇게만 최소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름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고온으로 오래 가열하는 조리가 튀김이니까 무엇을 써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튀김은 가능하면 집에서는 하지 말자로 정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조리용으로 메인은 정제 올리브유, 그러니까 퓨어 올리브유를 쓰는 게 가장 좋겠다. 가격적인 면에서 향, 범용성, 안정성의 균형 등을 봐서는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정말 몸에 좋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아니면 또 따로 섭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샐러드, 나물 무침, 구운 채소 위에 한 바퀴를 돌리거나 완성된 음식 위에 한 스푼을 얹어줘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야 폴리페놀 같은 장점도 살리고 향도 방해되는 게 아니라 아주 향긋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식물성 식용유의 정제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제유 전체를 도구로 규정하면 결국 선택지가 엑스트라 버진만으로 좁아져요. 그리고 그건 대부분의 사람에게 지속이 쉽지가 않아요. 지속 가능한 건강은 기름 한 병의 정답이 아니라 기름을 덜 쓰는 습관, 튀김을 줄이는 선택, 그리고 마무리용으로 좋은 오일을 잘 쓰는 방식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퓨어 올리브유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은지, 그리고 무난한 사용법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가족 건강 챙기는 하루 되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